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습니다. 앞서 개성공단 지역 일대에서 폭음 소리와 함께 연기가 목격됐고 이후 우리 정부가 폭파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먼저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송영석 기자,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사실을 확인을 한 거죠, 공식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49분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통일부가 확인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49분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개성공단 쪽에서 폭음과 함께 연기가 목격돼 우리 군이 확인에 나섰는데요. 연기가 관측된 이후부터 해당 지점에 있던 연락사무소 건물이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는데요. 이후 통일부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이로써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성의 문을 연 연락사무소가 개소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다음 대적 행동 행사권을 인민군 총참모부에 넘긴다고 공언하면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폭발을 경고한 지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개성공단 방향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소식에 청와대도 사실관계 파악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자, 청와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창화 기자, 청와대 움직임 지금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도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방금 전에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오후 5시에 긴급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다만 공식적으로는 개최 여부가 아직 불명확하고 대통령 주재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NSC는 우리나라 국가안보, 통일, 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9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소식은 여기 청와대에도 4시가 되기 좀 전에 통일부와 국방부를 통해 보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폭파 소식이 전해지기 불과 1시간 반 전쯤에 문 대통령이 지난해 언급했던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 유효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특히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가 비무장화된 지대에 군대가 다시 진출할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 이미 통일부와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다면서 정부는 절제되고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그만큼 차분한 기조를 유지했는데 상황이 급반전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향후 취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NSC 개최 여부 등은 정해지는 대로 추가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서북도서, 지피 등 접경 지역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는 상태인데요.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조빈나 기자, 우리 군의 대응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49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우리 정부가 공식 확인했는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우리 감시자산으로 확인한 상황을 보고받고 즉시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상황관리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합참의장이 지휘통제실에서 각 군의 상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각 군 지휘관에는 정위치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전 군에는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접경 지역 경계와 감시, 대비태세도 강화됐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과 연평도 등 서북도서, 육상에서는 군사분계선 MDL 인근 경기 파주 연천 지역이나 최전방 경계초소 GP에서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한편 군은 일각에서 최전방 지역에 위치한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소개령이 내려졌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다만 해당 지역에서 작업 중이던 외부인들에 대해선 해당 작업 중단을 요청했고 이들은 오늘 오후 통일대교를 통해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상황을 분석하겠습니다. 김병주 통일외교부 기자,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병주 기자, 북한에서 지금 개성공단 내의 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발과 관련해서 지금 발표가 나온 모양인데 이것도 좀 전해주시죠. 방금 들어온 네. 소식인데요. 북한 이제 조선중앙방송은 라디오입니다. TV 매체가 아니고 라디오인데 오후 2시 50분에 연락사무소를 비참하게 파괴했다는 보도가 방금 전에 이제 북한의 공식 발표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 통일부가 파악한 거는 2시 49분이었는데 약 1분가량 좀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제 그 보도 내용은 추후에 좀 곧 다시 나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우리 측에서는 2시 49분으로 확인이 됐고요. 북한 방송에서는 2시 50분, 약간 1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식 발표가 북한에서도 나왔습니다. 교수님, 자 먼저 이 개성공동 연락사무소 폭발.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폭발을 했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에 북남 그러니까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불과 3일 만에 이제 이런 조치가 나왔는데 북한은 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6.15 20주년 기념과 관련된 그 발언도 아마 보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 이상 남북 관계 관련해서 기대할 게 없다는 지금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보도된 노동신문 내용을 봐서도 사실은 북한은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특히 이제 대북 전단지 살포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대응, 또 우리 사회의 종합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자신들이 초강수, 이런 초강경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우선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과 우리나라와의 표준 시간 차이가 30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지금 일치돼 있죠. 일치를 시켰죠. 네, 제가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원래는 차이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일치시키는 걸로. 4.27 남북 정상회담 때, 파문 정상회담 때 이제 바로 그렇게 이제 수정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여정 부부장이 말씀해 주신 담화를 통해서 이미 예고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전격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3일 만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북한 의도를 정말 냉정하게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오늘 아침 노동신문 내용만 봐서도 북한은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조만간 폭파될 거라는 것을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노동신문도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북한 군 총참모부가 또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공동 보도 형태로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이제 이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겠다. 또 그 선언을 했거든요. 또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이 삐라도 북한 쪽에서 이제 북한식 표현이죠. 삐라를 이제 남쪽으로 보내는 행동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그 외에도 이 다양한 군사적인 추가적 행동 조치를 통해서 우리를 최대한 압박하겠다. 한마디로 이 탈북 단체들이 이 전단지를 북쪽에 보내서 최고 존엄을 훼손한 것에 대한 죗값을 철저히 묻겠다. 그걸 또 방임한 우리 정부도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겠다. 이제 그런 어떤 그동안의 예고와 경고들을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예고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군 당국에서도 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까? 관련해서 들어온 보도가 혹시 있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군 당국에서 지금 북한군의 어떤 북한군이 대남 군사 도발을 예고해 왔다 하더라도 군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잘 보통 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북측을 자극할 우려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반의 경계 태세를 다 갖추고 있다는 말을 보통 반복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된 상황이니까 지금 군 당국에서도 대책을 지금 만반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북한 매체에서 예. 이 공식 보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도의 내용이 조금 추가로 좀 들어온 게 있는데요. 좀 예. 소개를 해드리면 네. 조선중앙방송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오늘 오후 4시 50분쯤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분, 20여 분쯤 전인데요. 네. 오늘 오후 2시 50분에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 예.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 시각 통일대교의 모습이 지금 화면을 맞습니다. 통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기가 통일대교 남문입니다. 저 남문을 거쳐서 통일대교 북문을 거치면은 개성공단으로 이어지고요. 또 예. 바로 판문점으로도 이어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상황을 좀 보시면 어떻습니까? 차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통일대교 우리 남쪽에서 이제 북측을 바라보는 모습인데 차가 조금 전에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지금 어떻게 교류가 전혀 막혀 있는 상태인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 사실 우리 군 당국 또는 현지를 지키는 군인들 빼고는 예. 저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왕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상황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다리에서 개성단이 워낙 가깝고 또 폭파 현장과도 가깝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 장면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들어와 봐야 이제 알겠지만,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일부가 지금 폭파된 건지 아니면 전체가 폭파된 건지, 이게 규모가 꽤 크거든요. 저도 여러 차례 이제 방문해서 회의도 같이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 건물이 굉장히 현대식이고 또 그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제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조기에 만들기 위해서 이 재정,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그냥 대규모로 대폭적으로 리모델링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돼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지금 전체가 진짜 이 폭파된 건지 이런 걸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그때 이제 경고를 할 때 형체도 없이 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분단 이후 이 남측 자산, 물론 개성 지역이란 북측 지역이 있지만 남측 자산이 이렇게 파괴된 적은 제가 이게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어떤 대응 여하에 따라서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하겠다고 지금 예고한 또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긴박하게 우리가 정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상황이 계속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에서 개성 연락사무소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 50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는 표현을 썼는데 관련된 지금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보겠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됐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네, 북한 관영 매체에서도 조금 전에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조금 전에 소집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정창화 기자,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청와대는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오늘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방금 전에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를 오후 5시 5분부터 시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오늘 NSC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SC는 우리나라 국가안보, 통일, 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9분 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소식은 여기 청와대에도 4시가 되기 좀 전에 통일부와 국방부를 통해 보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폭파 소식이 전해지기 불과 1시간 반 전쯤에 문 대통령이 지난해 언급했던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 유효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특히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가 비무장화된 지대에 군대가 다시 진출할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선 이미 통일부와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다면서 정부는 절제되고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자제했었는데요. 그만큼 차분한 기조를 유지했는데 상황이 급반전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태와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향후 취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폭발을 암시한 지 3일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자, 통일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효용 기자. 자, 이 정부에서도 폭발 사실 공식 확인을 했죠. 네, 통일부가 오늘 오후 2시 49분쯤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이 같은 사실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린 시각이 오늘 오후 3시 50분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는데요. 이보다 앞서 오늘 오후 개성공단과 가까운 서부전선 일대에서 폭음과 연기가 잇따라 목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곳 통일부도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서 속속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개설에 합의함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습니다.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되던 4층 건물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들어섰는데 평소 남북 인력 80여 명이 상주하면서 남북 간 24시간 상시 소통 채널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소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된 겁니다. 앞서 남북은 올해 1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남측 인원들도 모두 철수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뒤 하루 2차례씩 전화 연락을 해왔지만 지난 9일 남북통신선이 차단된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이래 연일 대남 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다음 대적행동 행사권을 인민군 총참모부에 넘긴다고 공언하면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이어 사흘 만인 오늘 공언한 대로 신속하게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겁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에는 총참모부의 공개 보도 형식으로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현재 이 연락사무소가 어느 수준까지 파괴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공동연락사무소 하면 지금 정부의 남북관계 상징물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한 우리 측 자산이 많이 또 들어가서 건물이 다시 리모델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2005년에 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교류 협력 협의 사무소라고 해서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당국 차원에서 이제 보장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18년 9월달에 이제 당국 간에 이제 상시적인 뭐 말 그대로 이제 소통 채널, 협의 채널로 이제 역할이 자리매김됐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 간의 그 남북 정상회담 각종 합의가 이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성의 그 공동 연락 사무소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의미 부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일부 전진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개성에서는 남북 당국자들이 늘 함께 있으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직면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협의를 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공간이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지난해 하노이 회담,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예. 거의 아무런 뭐 예를 들면 남북한의 당국자들이 거의 얼굴도 못 볼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역할을 못 해왔던 거죠. 물론 이제 그게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워낙 오랜 동안 같이 이제 이렇게 대면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예. 서로 친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더 이상 남쪽을 접촉하지 마라, 협의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어떤 지시 때문에 사실 어떤 역할을 못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연락사무소가 있는 그 자체가 남북 간의 평화를 최소한 유지하고 또 남북한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하는 의지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요소였거든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제 올 1월부터는 상주를 하지 않았었고요. 그 뒤로 이제 그 전화로 계속 연락은 했었는데 그마저도 최근에 끊기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서울에 이제 옮겨왔죠. 예. 원래 이제 개성에 파견 나가 있던 우리 직원들이 이제 서울로 옮겨오면서 서울에 이제 사무실을 만들어서 예. 그것도 이제 어떻든 코로나 때문에 바깥으로 나왔지만 상시적으로 매일 상대방 그러니까 북측의 그 연락사무소 파트너하고 연락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최소한의 연결 소통망을 이제 유지하는 걸 계속 관리를 해왔죠. 예. 자, 김병주 기자. 네. 지금 이제 NSC가 조금 전에 긴급제 소집이 됐습니다. 예. 예. NSC가 소집은 통상 어느 수준에서 이제 모이고 또 어떤 내용이 보통 오가게 될지 통상적으로 이제 궁금한데. 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하고요. 예. 뭐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또 엊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합참의장도 그 화상으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네. 제가 뭐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번 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대통령이 직접 그 주재하는 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지금까지 뭐 9차례 정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예. 대로 또 계속 전해주시고요. 예. 자, 문제는 이제 앞으로 남북 관계의 해법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 굉장히 좀 고민이 커질 것 같은데요. 자, 교수님께서는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북한이 그 아주 높은 수준의 이제 강경 입장 또는 기조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이 강경 기조를 단기간 안에 누그러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북한은 이 대남 조치와 관련해서 당국이나 군당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대남 관련 부서라든지 또는 군부 일부 세력만이 지금 대남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남 정책과 관련해서 북한 일반 모두와 지금 이게 대남 정책과 관련된 입장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북한은 이번 그 남측의 그 행위는 절대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거는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된다. 이 보복도 아주 뼈저리게 이 잘못을 느낄 수 있을 수준으로 보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기조로 봐서는 이 냉각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저는 장기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더군다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할 그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남북 관계가 이게 파산되는 상황 그런 것까지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파산을 해서라도 남쪽에서 자기들의 최고 존엄을 훼손하는 전단지를 살포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그걸 이제 인식하게 하고 우리 사회가 보다 근본적으로 이 전단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의 신호를 보내준 겁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이제 그 전망은 결국 이 전단지 문제를 우리 사회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북한의 어떤 도발 수위라든지 속도가 저는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우리 정부의 고민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가 이제 6.15 공동 20주년이었고요.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가 보자 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루 만에 다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 우리 정부의 입지가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결국 지금 북한이 군사 행동에 나섰 상황이고 예고한 대로 그 김여정 그 제1부부장의 13일 담화 이후
그 사흘 만에 실제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했죠. 예. 그리고 뭐 또 추가적인 뭐 금강산이라든지 아니면 중부전선, 동부전선에서 어떤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그런 조치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 북한은 일단은 대남 압박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은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어떤 북측과 어떤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대화를 해봐야 뭘 풀 수가 있을 텐데 예. 지금은 그런 공식적인 대화가 거의 끊기다시피 한 상황이고 어떤 뭐 민간 차원의 교류도 정부가 간간히 허용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북한이 민간 차원으로 코로나 방역 협력을 코로나 물자 지원을 좀 요청해 온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북측의 그런 코로나 방역 물자들을 지원을 하려면 이제 정부의 반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남북교류 협력법상에 정부가 허가를 해야 그리고 그게 북측 상대방에 누구한테 가는지 또 얼마의 분량이 가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한 차례 이외에는 정부가 그 반출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도 뭐 공식적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있다고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에 대한 예방, 방역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에서 남측에서는 어떤 뭐 그런 코로나 방역 협력을 말로는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대북 전단을 통해서 탈북민 단체들이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북측에서 보면 최고 존엄 아닙니까? 최고 존엄을 에 대한 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이번에 이제 대남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던 상황인데 지금 정부로서는 지금 이제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입장 발표가 나올지를 봐야겠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앞으로 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우리 정부는 사실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그동안 사실 이제 온건적인 입장을 많이 표명해 왔는데 지금 NSC 회의가 열린다고 하니까 이후에 어느 수준의 대응이 나올지 이것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서는 계속 사실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메시지, 화해 우리 군사 합의를 꼭 지켜나가자, 판문점 선언을 이어나가자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이제 북한이 군사 행동에 돌입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내용의 수위의 발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뭐 이거는 우리 군 통수권자로서 어떤 입장을 계속 온건한 입장만 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평화 전망대에 우리 저희 KBS의 취재 기자가 카메라가 나가 있는데요. 평화 전망대에서 본 북한 대성면 삼달리입니다. 이 삼달리 쪽에 화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취재진이 찍은 영상 화면을 좀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지금 나오고 있군요. 자, 지금 안개가 많이 약간 좀 껴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좀 희미하긴 하지만은 북측에 지금 모습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예. 일단 앞쪽에 이제 강이 보이고 강 건너 뒤쪽으로 해서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좀 안개가 좀 많이 끼어서 멀리서는 확인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카메라로 확인하기에는 일단은 상당히 좀 평온해 보인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강 뒤쪽에 있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예. 자, 우리 취재진이 찍은 화면이고요. 대성면 삼달리의 화면을 좀 전에 보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좀 잠시 후에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발표가 나오겠죠, 그죠?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발표가 우리 정부에서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 관계 그래도 여러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전환점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렇게 좀 돌파구를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된다. 예, 특사 얘기가 있죠. 또 뭐 정상회담을 다시 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북한이 지금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상황까지 이제 그런 결단까지 하고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런 제안을 해도 북한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걸 예상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선 그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 이제 대통령 차원에서 북한을 향한 그런 어떤 그 메시지가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입장이라든지 또는 그 어떻게 보면 북한을 더 자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다든지 이런 그 의사를 통해서는 지금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그 폭파도 결국은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6.15 관련된 그 수석 보좌관의 모두 발언을 보고 아마 최종 판단했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입장을 보여주느냐 그걸 보고 이제 아마 행동에 옮긴 것 같은데요. 이 행동에 옮겼다는 것은 자신들이 계속 그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던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 관계 전환의 조건들 그 조건을 지금 제대로 충족 못 시키고 있다. 턱없이 지금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군사적 충돌 못지않는 그 행위라고 봅니다. 이거 일종의 우리 자산에 대한 현지 자산에 대한 파괴 행위라는 것은 이건 국제법적으로도 사실은 용인이 안 되는 행위거든요. 준 전쟁 행위라고 봐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저는 필요하면 강경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단호하게 대응할 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밝히시긴 했고 또 더 이상 과거의 어떤 대결 관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어제도 했지만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당파적 어떤 이익이라든지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그 생각에서 단지 지금 현 정부를 더 곤란에 빠뜨리고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자꾸 지금 북한을 더 자극하는 어떤 그 말들을 한다면 북한은 이미 예고했던 후속적인 군사행동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남쪽 기업들 그 공장 건물 전체를 파괴하는 행동을 지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극적인 타협점이 모색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과거의 어떤 남북 관계로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떤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정서 문제도 있고 또 국제사회가 보는 또 시각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미국이 보는 시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미국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의문시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테러 행위고 전쟁 행위거든요. 북한이 비록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도 많고 또 우리 사회 특히 이제 탈북단체들이 전단지를 살포해서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훼손했다고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건 자해행위입니다. 북한도 경제적인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만들었고 그 개성공단의 핵심 시설 중에 하나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거든요.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라는 게 단순히 연락 업무 주고받고 당국 간의 정책만 조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되면 우리 민간 차원에서 확대될 수 있는 교류 협력들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을 봤을 때도 이거는 자유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도 이건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인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말씀해 주신 이제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지금 외신 보도들이 지금 쏟아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개성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는 소식을 외신들도 지금 긴급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일 기자, 외신들 자세한 소식 좀 짚어주시죠. 네, CNN과 BBC 등 외신들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북한이 오늘 오후 개성에 위치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북한이 최근 남한에 대한 강경 조치를 경고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도 오늘 오후 4시 월드뉴스 채널에서 긴급 속보를 통해 개성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이후 속보를 통해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BBC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남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경고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남한 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FP통신과 중국 신화통신 등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있는 개성공단 인근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정부도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미국, 한국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 분석을 실시하고 정세를 주시하는 한편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한국은 같은 민족이라며 중국은 이웃 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일관되게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 정부의 남북 관계는 대결과 협력을 오가며 부침을 거듭했죠. 핵실험과 잇따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위기가 초래됐던 반면에 또 잇따른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평화를 향한 희망이 싹트기도 했었습니다. 자, 결국 3년여 만에 한반도 정세는 다시 한번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자, 홍희정 기자가 그동안 남북 관계 주요 변곡점들을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6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미국 영토를 겨냥한 미사일 발사를 공언했고 미국은 전쟁 불사로 맞서는 등 대결은 갈수록 첨예해졌습니다.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국면 전환 계기는 2018년 북한 신년사에서 마련됐습니다. 남북 정보당국 간 물밑 접촉 결과를 토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에 대화를 공개 제의한 겁니다.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북 특사가 평양으로 향하고 동계올림픽엔 북측 특사가 평창을 찾으면서 남북 관계는 급속한 해빙기에 접어듭니다. 그 결과 남북 정상은 10년 만에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했습니다. 판문점 2차 약식회담에 이어 평양을 찾은 남측 대통령이 15만 북한 주민들에게 사상 처음으로 연설하면서 화해 국면은 정점을 찍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순조롭게 나아가던 남북관계는 2019년 이른바 하노이 노딜 사태 이후 교착 국면에 빠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고 했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물론 철도 연결을 비롯한 교류 협력 분야 어느 약속도 뚜렷한 진척은 없었습니다. 남측은 유엔 대북 제재와 한미 워킹그룹 논의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비난을 제기하는 동시에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북한은 결국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대남 전략 전환을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에 맞춰 김정은 위원장과 했던 한반도 평화 약속을 되돌릴 수 없다며 함께 돌파구를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3년여 만에 다시 대결로 돌아선 북측 태도를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북한의 대내 매체인 조선중앙TV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오늘 오후 5시 7분경에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되었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됐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TV의 관련 보도 내용 보셨습니다. 자, 김명주 기자, 네. 내용을 좀 뭐 짧긴 했습니다만 좀 보면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저는 표현의 완전이라는 표현을 봤거든요. 완전이라는 거는 완전히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다 파괴했다 이런 내용이 봐야 될까요? 이제 화면을 정확히 봐야 알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 폭발을 했는지 일단 북한 매체가 쓴 단어를 보면 완전 파괴입니다. 완전 파괴. 이거는 폭발을 해서. 북한이 미리 예고했던 데도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파괴된 정도가 굉장히 심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이 가능하고요. 또 지금 그 밑에 이제 북한 방금 저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했던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지금 저희가 옮기기에는 굉장히 좀. 자, 김명주 기자, 지금 폭발 영상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볼까요? 네. 아하. 자, 지금 방금 들어온 화면인데요. 저게 우리 군 감시 장비로 촬영한 영상일 겁니다. 방금 아마 이 군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영상으로 좀 추측이 되는데 폭파 이후에 지금 연기가 굉장히 지금 많이 완전히 그죠? 저런 상황이라면은 진짜 흔적이 남기 힘들 정도로 큰 붕괴가 파괴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교수님 옆에 있는 저 높게 솟은 건물은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게 이제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종합지원센터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10층이 넘는 건물인데요. 지금 저 건물까지 지금 파괴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경협 남북 연락 공동연락 사무소가 종합지원센터하고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완전 폭파하는 과정에서 종합지원센터까지 지금 일부가 파괴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제 저층 건물들은 완전히 폭파가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종합지원센터 건물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한쪽 벽면이 다 휩쓸려 내려갈 정도니까 거의 뭐 다 파괴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기가 그 개성당 관리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거든요. 식당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체육시설도 있고 많은 부대시설이 있는 그런 건물이 말 그대로 이제 종합 지원하는 개성당 우리 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보여지는 장면을 봐서는 거의 못 쓸 정도로 아마 또 파괴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은 번쩍하는 섬광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섬광이 크게 한번 번쩍하고 나서 연기가 치솟으면서 이제 붕괴가 된 걸로 봐서는 폭발물이 아마 설치가 됐고 그 폭발물들이 마치 이제 그 오래된 건물 붕괴하듯이 아마 붕괴시킨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뭐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노동신문에서 그 폭파 전문가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보통 이제 탄광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 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개성단도 저는 갱도를 이제 폭파시키듯이 폭파하겠다. 그러면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한 그런 내용이 이제 이틀 전 노동신문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도 저렇게 형체가 없이 이제 폭파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북한이 굉장히 이제 과장어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오늘 실제 이 폭파되는 장면을 보니까 정말 이 북한이 이제 말 그대로 또 경고한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소름이 끼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북한의 경고를 지금이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군 감시 장비로 촬영된 영상인데 우리 군 당국이 또는 청와대가 이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예.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군 감시 장비가 아마 이제 감시 차원에서 아마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게 이제 카메라에 지금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섬광과 함께 큰 폭발 그리고 연기가 치솟고 보시면은 옆으로도 이렇게 먼지가 확 퍼져 나가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폭발이었다. 뭐 건물이 완전 붕괴될 수밖에 없는 북한이 얘기했던 완전이라는 표현대로 그대로 붕괴가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화면상으로 보기에는요. 과거에 무슨 삼풍백화점 그 붕괴 사고 당시처럼 또는 어떤 건물을 폭파시키는 그런 오래된 아파트를 폭파시키는 그런 화면을 보는 듯한 인상. 폭파 전문가나 폭파 공법이 들어갔겠죠. 저렇게 폭발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사실 뭐 최근에도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이제 그 지원센터 건물은 완전 붕괴는 안 됐습니다만 붕괴에 준할 정도로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개보수하고 하는데 총 우리 정부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100억 이상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의 어떤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협의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지난해 10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을 방문해서 금강산의 남측 시설도 사실은 이제 완전히 철거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북한이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사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도 저런 방식으로 철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개성단도 많이 방문을 했는데요. 지금 저 정도로 폭파가 되면 주변에 있는 일부 공장들도 지금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북한이 원래 애초에 이제 경고한 대로 남측에 있는 우리 남측 공장 건물들도 지금 다 파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측의 자산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공장 건물들이든가 공장 시설도 있을 테고 그쪽에 또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북한이 과연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더 할 것인가, 또 도발을 감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걱정이 큰데 교수님께서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투입하겠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제 이 장면을 봐서는 우선 첫 번째로 개성공단 지역에 있는 남측 시설들을 다 폭파 또는 철거를 해서 우선 과거에 이 중무장된 지역으로 지금 바꾸겠다. 그걸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순서가 이제 개성공단이 이제 비무장에서 이제 무장 지역으로 바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금 북한이 우리 한국 사회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군사 행동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또 걱정하는 것이 서해 NLL 지역에서의 이제 도발 가능성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이 정도 결단을 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다면 서해상에서의 이제 충돌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판문점 지역을 포함해서 DMZ의 상당 지역을 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평화지도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완충구역으로 설정해놨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판문점 JS의 공동 경비구역도 양쪽의 경비병이 다 철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제 유지돼 왔는데 여기도 이제 북한 군인들이 진주를 하면서 또 군사적 긴장을 또 높일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개성공단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은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에 청와대는 오늘 오후 5시쯤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장청화 기자, 자, 청와대 움직임 지금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는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방금 전에 청와대가 국방부 제공으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우리 군이 감시 장비로 포착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37초 분량의 영상에선 멀리 개성 연락사무소가 보이고요. 폭파 당시에 거대한 하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앞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를 오후 5시 5분부터 시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NSC는 우리나라 국가안보, 통일, 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오늘 NSC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인 지난해 3월 NSC 전체 회의를 연 뒤에 전체 회의를 주재하진 않았고요.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 사태 이후에도 회의를 직접 주재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NSC 상임위 긴급 소집은 북한이 최근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대남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남북 간 상시소통의 상징으로 여겨진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엄중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의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유흥업소에서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공적 마스크 수량이 1인당 3개에서 10개로 늘어나고 여름철을 맞아 무더위 쉼터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됩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이 여성이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로 추정되며 한 달간은 집합금지로 인해 출근하지 않다가 지난 14일 개장 전 청소를 위해 출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3일 근무자가 확진된 송파 물류센터와 관련해선 같은 시간대 근무한 159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리치웨이를 비롯해 부천 물류센터, 도봉구 노인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 기준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3명 추가돼 모두 172명, 부천 쿠팡 물류센터 누적 확진자는 5명 늘어 152명입니다. 서울 도봉구 노인요양시설인 성심 데이케어 센터에서도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전체 확진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은 다소 줄고 있다면서도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방역 수칙의 준수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기존 일주일에 1인 3개에서 10개로 늘어납니다. 또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를 통해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공적 의무 공급 비율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날씨가 더워지며 고령자들이 쉼터를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무더위 쉼터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해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는 50여 개 업종의 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을 마련해 통보했으며 특히 건설 현장 식당 등에 대해선 임시 건물을 활용하면서 밀집도가 높은 곳이 많아 새로 대기 공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가짜 양성, 즉 위양성이 나온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것과 관련해 15개 진단검사 기관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합니다. KB증권입니다. 전일 폭락 장세를 나타냈던 양시장, 오늘은 급반등하며 올해 3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가 213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6%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07.23포인트 상승한 2138.05에 코스닥은 42.23포인트 오른 735.38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회사채 매입 발표에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외국인도 엿새 만에 물량을 사들이면서 5% 넘게 급등했습니다. 네이버가 2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 상승했고 LG화학은 액정 표시장치 편광판 사업을 중국 기업에 매각했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보유 지분 가치가 주목받으며 11%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두산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두산그룹주도 줄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8원 80전 내린 1207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남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제수를 시작으로 밤사이에는 남부지방까지 이 비구름이 올라오겠습니다. 이번에 큰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에 200mm 이상, 남해안에서는 많게는 8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서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특히 모레부터 제주도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은 날씨에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광주 20도, 대구 1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청주, 대구 29도, 광주 27도로 예상되는데요. 중부지방에서는 오늘만큼 덥겠지만 남부지방에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모레 비가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은 이어지는 KBS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